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딱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선 소식을 국회 밖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당 후보들의 행보와 메시지, 매일매일 이슈까지 살아있는 소식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조성호 기자.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뒤로 여의도 정치의 상징 국회의사당이 훤히 보이실 겁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막판 선거 운동과 필승 전략, 남은 변수들까지 현재 선거 상황 이곳에서 시시각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와 함께 오늘 선거 유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지만 민주당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가가 있는 강원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조성호 기자, 오늘 이재명 후보 유세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경북 안동이 고향인 경북 출신 첫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첫 장소인 포항에서부터 고향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 박태준 포스코 초대 회장을 언급하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무능한 후보로 비교하면서 깎아내렸는데요. 유세 연설 들어보시죠. 포항제철도 사실 그 걸출한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또 포스코 대학을 만드는 포스텍, 이것도 결단 아닙니까? 이게 리더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유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평가하면서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국민 통합과 균형 발전을 앞세워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때는 고향인 안동,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으로 유세를 취소했던 영주를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고향으로 갔고 윤석열 후보는 외가가 있는 강원으로 갔죠. 네, 윤석열 후보는 외가가 있어서 어린 시절 자주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연을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첫 유세 장소는 동해시였는데 물류와 관광 거점 도시로 동해를 도약시키겠다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고요.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이재명 후보 발언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번영의 기초입니다.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지키고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윤 후보는 외가가 있는 강릉에 이어 속초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애국과 안보의 신념을 강조했고요. 홍천과 춘천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두 후보 모두 이제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 강릉과 춘천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호남에 머물면서 전북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저마다 부동층 표심을 노렸는데요. 두 후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들고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을 소멸위기로 내몬 이런 35년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를 끝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세금으로 자기 편만 먹여 살리고 국민들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대통령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실외하십니까? 네,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사실상 단일화는 자초된 분위기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분위기예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 사퇴 후보가 나오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투표소 앞에 공고가 이렇게 되는 정도인데요. 미처 후보 사퇴를 알지 못한 유권자들의 무효표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그 전에 이뤄질지가 관심이었고요. 현재로서는 단일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거냐, 이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밑 논의가 오간 세계 채널 어디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측 협상자였던 이태규 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정권을 갖고 협상했다는 그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의로 손을 내밀었다가 손목 잘려나간 불쾌감과 충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협상 재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밤 긴급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논의한다는 입장인데요. 이후 양측 논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안 후보 입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야권 단일화 불발의 민주당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인 어젯밤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지금 시점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당은 오히려 단일화 협상에 장제원 의원이 참여했다라는 걸 놓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요. 직책 없이 이선 후퇴한 장 의원이 관여했다는 걸 놓고 국민을 속인 거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른바 그러면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긴급위원총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그리고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나고 친박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과도 맥락이 이어집니다. 네. 일련의 상황들이 이 대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유권자 2,05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9.5%, 윤석열 후보 지지율 42.0%로 오차 범위한 접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로는 이 후보가 43.2%, 윤 후보 45%, 역시 1.8%포인트 오차 범위한 초접전인데요. 그런데 이 조사는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전화 면접 방식으로 바꿔서 조사했더니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43.8%, 윤석열 후보가 36.1%,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지율 동률을 기록한 기막힌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각각 39.8%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딱 붙어있다고 할 만큼의 초박빈 판세인데요. 자, 선거 상황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조 기자, 앞으로 이제 9일 동안의 전망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였던 야권 단일화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면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완주 의지를 밝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유지될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이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유력 후보들과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망설이는 유권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레 사회 분야를 놓고 열리는 마지막 법정 TV 토론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참여율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막바지인 만큼 누가 논란과 구설에 덜 휘말리고 끝까지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얻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대선 9일을 남겨둔 선거 판세와 각 당의 필승 전략, 야권 단일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